근데 어느 날 우리가 막 자는데 예원아 그렇지. 밤에 있잖아요. 자는데 새벽인데 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차 소린 거야. 그렇지. 어머 이게 뭔 소리야. 할머니가 막 오잖아. 빨리 숨어야 된다고. 할머니네 집 마당 앞에 딱 세우더라고요. 우리는 막 급하니까 자다가 막 진짜 눈도 못 비비지 뭐. 그렇지. 애들이 그냥 이불을 그냥 덮은 채로 그냥 안고 뒷창문으로 막 뛰었거든요. 맨발바람에 뛰었어요. 근데 할머니의 창문 이렇게 열면은 그 뒤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 위에 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거기를 그냥 맨발바람에 막 온 가족이 뛰었어요. 뛰어서 이제 숨으려고 보니까 창고 자그만한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고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진짜 숨 죽이고 막 초긴장 상태대로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무섭지. 자는 애기를 깨워가지고 나갔으니 애기들이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꼭 막았거든요. 울면 안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막 이러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온 가족이 뛰다 보니까 우리 막내가 누나 이제 만약 경우를 생각해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 경찰이 만약 이쪽으로 온다 싶으면 누나네 무조건 뛰어라. 내가 경찰들 다 막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다 같이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경찰을 다 감당한다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때도 항상 지약은 몸에 이렇게 품고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몸속에 있는 지약을 이렇게 만약을 대비해서 한쪽에 손을 쥐고 초긴장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우리 온 가족이 막 이렇게 떨면서 할머니 집 앞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었어요. 과연 저 안에서 우리를 과연 잡으러 왔을까? 과연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그치.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그 긴장은 우리가 말로 표현 표현할 못하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혼이 쑥 빠지니까 사람이 발이 얼어드는지 날씨가 추운지 이거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야 된다는 거 생존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다 넋이 나간 거지 뭐.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인기척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오시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뭔 일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할머니가 나지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제 나와도 되는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꽁안이 갔어요 하니까 갔다고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눈길을 밟으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꽁안이 진짜 우리 잡으러 온 거 맞아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신고한 거 맞나요? 하니까 아니라고. 앞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앞집을 찾아오는 건데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다 자는데 노부부가 자는데 사이렌 울리고 소리. 이렇게 겁주면서 와도 되냐고 막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네이브치 하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새벽에 왜 집을 찾아오는데 사이렌 소리를 왜 울리며 오냐고. 무섭게 소리 왜 그러냐고. 저희는 진짜 그때 그 쫓기는 그 상황을 체감하면서 야 도망자 신세가 이런 거구나. 막 느끼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또 한편으로 저희 또 셋째가 발밑에 유리 조각이 다 박힌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피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이거 피가 나와 발밑에 유리 조각 박혔어 막 이러고 또 한쪽으로는 또 애기들이 입마가 났다고 열어놓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진짜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진짜 정신이 진짜 없었어. 그렇지. 그날이 또 달빛이 유난히 밝은 거예요. 야, 할머니네 집 창문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 앞에 구들장 올라가는 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쩌롯이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누군가는 어둠을 보고 누군가는 반짝이는 별빛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어둠을 보진 않았어. 다 별빛을 보면서 무언의 그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다 눈빛을 아는 거야. 소리 없는 눈물을 다들 이렇게 흘렸지. 뚝뚝뚝 흘리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이제 선이 있을 거다. 우리 다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라서 꼭 한국 가는 선이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왜 더 짠하고 또 그래, 더 눈물이 언니. 나냐?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 난다.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또 사람이 또 아픈 이 정서를 막 찌르니까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뚝뚝뚝 나오잖아.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정말 저희가 쪽잠 다 자다시피 했어요. 그냥 밤을 지샜지 뭐.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정말 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그래도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주변의 인간관계라던가 또 이제 주변의 동네 분들과 다 사이좋게 지내셔가지고 단 한 사람도 신고하는 분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 이제 잘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날이 밝았는데 아빠랑 저희랑 또 할머니랑 얘기를 해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 며칠 동안 더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그치. 이제 워낙에 동네가 빤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내에 살고 있는 아들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치. 하시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드님 세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또 이제 시내에 가까운 데 계셔가지고 아드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모셔오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말씀 듣고 저희가 시내로 이제 또 그날 막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옮겼거든요. 바로 옮겼어요. 바로 옮겼지. 네, 근데 그 오빠네 집도 되게 커가지고 와이프 분도 다 뭐 어디 돈 벌러 다 나가시고 외국으로 나가시고 혼자 집을 이렇게 쓰고 계셔가지고 저희한테 집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예 통째로 내어줬잖아. 그렇지. 그동안 갈 때까지 편하게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요. 안 되겠다. 이렇게 앉아서는 그때 당시 이제 할머니가 한국의 지인분들한테 한국선을 이제 알아보는 상태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은 연락이 없었거든. 없었지. 근데 할머니 선만 알아보면 안 되겠다. 우리도 발로 뛰어가지고 뭐라도 한번 이제 가능성을 열고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혹시 호주로 갔던 이모가 그냥 7, 8년 지났었나? 그렇지. 이렇게 지났는데 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그 동네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업을 전개하거나 그러면 왔겠니? 하면서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 우리 가봐요 하니까 이모네 또 삼촌네 또 할아버지네 이렇게 계셔가지고 또 이제 연길이나 또 이제 단동이나 청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얼른 봐야지 알아봐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다녀오시겠다 그래서 아빠가 다녀오시면 청도는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할머니랑 같이 연기 쪽도 가시고 또 단동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할머니랑 같이 기차 타고 떠나셨는데 저희가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들고 들어온 따그다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봤는데 제가 무역할 때 중국의 이모들이랑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저를 또 유난히 이뻐하시는 이모가 계셔가지고 저희 대방 이모는 아니고 대방 이모랑 다 친하는 친구 이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인간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그 이모 생각이 나서 전화를 딱 이렇게 열어서 전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진짜 그렇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잡고 심정이었던 거야. 싶었지. 왜냐면 그 이모 며느리가 산동에 산다 그랬었거든. 그 산동이면 청도랑 가깝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해보려고 했던 거야, 예원아. 근데 저희 대방 이모는 조선이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모한테 제가 전화를 딱 걸려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나더라고요.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전화를 딱 했었어요.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혹시 너 윤정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저 윤정이에요 하니까 야 너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위치를 알려줄 수 없어서 이모 저 지금 할빈에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저는 몰랐지.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지. 이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방한테서 들었는데 너네 조선에 난리 났다 지금. 너네 지금 다 잡아들이라고 난리도 아니다. 너네 가족이 지금 다 뛰었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모도 알고 있어요 하니까 야 너 지금 완전 조선에 있을 때 마티다 완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왜 근데 그럼 너 지금 어디 뭐 가지 못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사실은 제가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막 이러니까 무슨 도움
빨리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네 며느리가 싼동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면서 나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너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너네 지금 보이브 풀어가지고 너는 잡아오겠다고 막 난리도 아니란다. 너 대방이 그러는데 너네 지금 가만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꼭 그 안쪽까지 꾹꾹 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쏙 안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윤종아, 너 그 전화치 뽑아버리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중국에서 쓰던 애명이 윤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종아, 살아남아라, 살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에서 이모 너무 고마워해 하고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알고 있으니까 더 떨리잖아. 이 가족을 다 맞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진짜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있는 수도 길도 없는 거예요. 막 보이브 추적하지, 조금만 뭐 움직이면 또 뭐 공안이 뭐 들어온다고 하지 하니까 길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진짜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렇게 아빠 오시길까지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진짜 또 초조한 마음으로 막 긴장하면서 그래서 기다렸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바로 했어요. 북쪽에 이제 그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올 때 조심히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지나서 아빠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딱 도착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이제 다 이사를 가고 다 이제 떠나고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네. 진짜 아빠랑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그 대방 이모랑 지냈던 그 이모한테 전화해봤는데 북한에 지금 상태가 이렇대요 라고 하니까, 야, 아마 그럴 거다 이러면서 청도 가는 거 이게 가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어떻게 잡을 수 있으며 이거 모험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그렇지.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래도 중국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재빠르니까 자, 알아서 상황을 이제 판단하고 제가 살아남을게요. 괜찮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괜찮겠어? 막 그랬잖아. 그래서 괜찮아요, 할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바로 할머니랑 같이 청도로 쫙 떠났거든요. 그때 우리가 막 엄청 이미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보이브를 풀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언니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온 가족이 정말 이게 이제 떠났다가 다시 오는 길에 아무런 일도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눈물로 언니를 또 배웅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자를 딱 눌러쓰고 백팩을 메고 할머니랑 같이 청도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일부러 이제 청도 떠날 때 침대 칸을 차표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대가 3층으로 됐더라고요. 제일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물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혹시나 이제 부딪힐까봐 누구라도 말 시킬까봐 그렇지. 그냥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내려와 밥 먹어 하는데도 밥을 절대 안 먹었어 진짜.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아니 그 중국 기차에서 한국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야,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누워서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야. 저 나라로 가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지약을 손에 든 채 온 가족이 쫓기면서 이게 자유를 찾아 떠난 길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런 지금 쫓기는 신세에 방황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 생각을 막 누워서 하게 돼. 나는 그렇게 쭉 가는데 청도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청도 오니까 한국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그냥 비행기가 왔다 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야, 저 비행기만 딱 타면 그냥 슉 날아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막 진짜 날아가는 새만 봐도 막 부러워잖아. 그렇게 해서 할머니랑 같이 그 주소를 들고 지금 쭉 찾아갔는데 회사도 찾아가 보고 집도 찾아가 봤는데 다 이사가고 아예 뭐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다 나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연길하고 단동 쪽에는 삼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청도 쪽에는 이모랑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좀 아마 사업을 예전에도 크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확장하려고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에 있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 자리는 없었어. 없었지.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막 실망을 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고이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막 이날 터득해 주시는 거야.
빛이 있어. 괜찮아. 어딘가에 선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맞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그 위로 한마디도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 몰라. 그때 당시는 제가 또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날뛰다가 정말 평양에서 잘 살고 있는 예원이도 데려오고 이렇게 온 집안을 둘쑤셔놔가지고 내가 오다 나니까 저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이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게 돼요. 정도에서 바로 이렇게 딱 쓰러졌는데 그때 정말 할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 예원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인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거쳐서 이제 그 한의원 같은데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그 한의원에 누워서 지침도 맞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조금 누워있다가 나오는 길이 막 사람이 그렇게 가련하고 처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 봐도 나 진짜 그때 생각해도 막 그렇다. 네,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나오는데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어느 차편에 타고 쭉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저를 기다리는 그 가족의 눈빛을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막 안쓰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이제 전화도 당연히 했죠. 여기도 이제 떴다 하니까 가족들도 당연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실망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밝은 얼굴로 언니 갔다 오느라 수고했다, 뭐 갔다 오는 나이나 갔다 오느라 수고했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지.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펑펑. 미안하다고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괜찮아. 이제 자유를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 다 대가지불이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올 때 아빠 엄마랑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시내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뭐 처분도 못하고 일체 뭐 가전제품인 이런 거 아예 북한에서는 그런 거 다 팔고 사고 하거든요. 그런 거 처분도 못하고 오다 보니까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욕심내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뭐 하늘이 더 올 거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이라는 게 할머니 지인들한테 연락 오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네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서 할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내가 알아봤는데 그분들 만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이제 바로 그 분들 만나려고 떠나겠다고 비행기표를 이제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니들 만나러 한국에서 지금 사람이 온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정말요? 진짜예요? 막 저희가 막 그랬었어요. 예원아, 우린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너무 기뻤잖아. 기뻤지. 정말 기뻤지. 근데 이제 다다음 날에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바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뭐 한국에서 오더라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오빠 집으로 들어오라고 못하고 이제 아빠랑 저랑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이 딱 돼가지고 아빠랑 저랑 이제 그 한국에서 오시는 집사님을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점잖은 분이 카페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저희가 앉았는데 이제 가족은 몇 명이냐, 또 어떻게 돼서 오게 됐냐 이렇게 두루두루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한국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집사를 하시면서 다른 회사를 다니시면서 선행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 북한에서 오시는 탈북하시는 분들을 좀 맞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막 떨던 얘기도 하고 한국서를 못 찾아서 헤매던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믿어도 된다고 내가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브로커를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실례되지만 아빠가 하도 이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그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심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하면서 딱 이제 주머니에서 여권을 딱 꺼내 넣었는데 예원아,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딱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썼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그렇게 가슴이 설레던지 아빠가 그걸 번져보고 펼쳐보고 하면서
이러는 거야. 어? 믿을 수 있다는 이 뜻이지. 음. 그래서 아버님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니까 네 그럼요 막 이러니까 그래요 믿으세요. 그리고 저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윤종 씨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며 다 이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이러면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상황을 그때그때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분하고 헤어지고 그분은 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아빠랑 같이 오빠네 집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저희를 그 눈이 새까매서 막 기다리면서 그 출입문 딱 열자마자 쪼르르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막 그래서 우리가 막 밝은 빛으로 진짜 이번엔 진짜 좋은 선인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한국에서 중국까지 이렇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직접 만나러 오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 자기들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진짜 우리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국 가면 꼭 인사 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그분한테도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할 거라고 이제 우리 은혜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우리 생명의 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